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 해결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주식 챔피언쇼 저는 황미영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한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상담을 해드릴 건데요. 자, 만약 보유하고 있는 종목 중에서 이 궁금한 종목들이 있다면요. 혼자 해결하기 어렵잖아요. 그런 종목들을 이 시간 동안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상담을 받고 그리고 대응 방법을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전화하고 유튜브 두 가지로 상담을 해드리고 있고요. 전화 상담 방법 아래에 전화번호 나가고 있거든요. 023772-0269번으로 지금부터 전화 주시면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유튜브 상담도 진행하고 있는데 유튜브 상담은요. 유튜브에 접속하신 다음에 이데일리 TV를 검색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방송이 생방송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거기에 들어오신 다음에 상담에 필요한 종목 이름과 매수 가격, 비중, 순서에 맞게 올려주시면 그 종목들도 저희가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하루도요. 사실 굉장히 좀 어려웠던 장인 것 같습니다. 시장이 계속 오르락 내리락 했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또 많이 떨어졌어요. 자, 시장에 대한 분위기 한번 점검해 보고요. 전략들도 한번 세워보고 그리고 나서 상담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지수 현재 1.45%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오늘 아침부터 하락으로 출발했는데 결국은 반등에 성공해주지 못하고 하락으로 마감이 됐어요. 그리고 반면에 코스닥 지수 오늘 아침에 똑같이 떨어져서 출발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코스닥은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0.66% 오른 743포인트에서 거래를 마쳤죠. 지금까지 코스닥이 거래소 코스피보다 좀 약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장 반등도 아무래도 코스닥 쪽에서 먼저 나온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오늘 수급을 보면 외국인들이 오늘 8,500억이나 거래소에서 매도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코스닥에서는 1,558억 원의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동안은 매수가 들어오면 거래소가 들어왔고 코스닥은 매도가 나왔었는데 오늘은 약간 역전되는 모습이 나왔죠. 이 분위기는 만약에 시장이 하락으로 좀 계속 떨어질 거라면 코스닥 쪽에서의 매수세가 들어오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코스닥은 안전자산이 아닌 위험자산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조금 불안하다면 안전자산이 코스피 쪽으로 수급이 들어오는 게 원래 정상입니다. 하지만 코스닥 쪽으로 들어왔다는 건 시장은 지금 불안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장이 하락장으로 가는 이런 상황은 아니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코스닥 쪽에서의 매수가 좀 들어왔다는 건 시장의 불안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불안하지는 않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매수가 좀 붙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거래소 시장의 경우에는 일부 특징적인 업종 종목들이 좀 있었습니다. 어제 미국에서 일부 기술주들의 실적 발표와 함께 시간 외에서 주가의 하락이 좀 나온 그런 종목들이 좀 있었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의 중요한 기업들의 실적, 애플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의 실적을 좀 앞두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국내 증시에서 유독 하이닉스의 매도가 좀 많이 있었고요. 하이닉스의 주가가 떨어지는 반면에 삼성전자는 확정 실적을 발표했고 실적이 좀 좋지 않았지만 이 반등을 해주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매도가 좀 우위에 있기 때문에 오늘 하락을 했던 종목들이 꽤 많아요. 하이닉스도 그렇고요. 그리고 업종 안에서도 좀 많이 하락을 했던 그런 업종들이 있었는데 특히나 이제 원전주 관련해서 체코 원전수주와 관련해서 좀 이제 이게 계약이 좀 딜레이된 부분들이 있어서 임시 중단이 좀 됐었죠. 그래서 그 여파로 원전주들이 좀 하락을 보였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대형주들은 좀 약세 흐름이 나왔던 장입니다. 일단 미국 증시 오늘 미국의 실적들을 좀 공개가 될 거고 그리고 기술주들이 오늘 얼마나 좀 떨어질지 만약에 또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국내에서는 또 이런 분위기가 또 시장 내일 반등으로 이끌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국내 증시는 미국의 좀 눈치를 보는 장이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많이 올라갔던 원달러 환율은 약간의 안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약간 해프닝적인 부분에서 하락이 나온 게 아닐까 생각을 해요. 그동안 시장의 분위기가 좀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분위기에서 이번에 좀 반등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한번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떨어지고 있는 이 하락. 자, 수렴하다가 위로 올라갈 거라고 봤었죠. 하지만 여기 떨어졌는데 그렇다고 해서 시장의 분위기가 바뀐 건 없어요. 일시적으로 하락이 나올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긴 흐름을 볼 필요가 있고 아래에서 이제 이때부터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던 이 흐름이 있죠. 그리고 좀 아래 이쪽에서 위에서 또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흐름. 이런 흐름들을 본다면 아직까지 상승이 좀 지켜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코스피는 아래쪽으로 조금 더 밀린다고 한들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한번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올 수 있으니까. 지금까지의 상승 흐름은 좀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고요. 최근에 단기 흐름이 살짝 내려왔을 뿐. 자, 그래서 일단 지금 시장은 보니까 종목들의 움직임이 변화가 좀 있는데요.
최근에 좀 올라갔던 종목들이 오늘 좀 매도 압박을 받으면서 떨어졌고요. 그동안 좀 약했던 종목들이 오르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그동안 이제 우리가 이 레거시 반도체라고 하죠. 이 범용 반도체. 사실상 반도체의 사이클을 이끌어가는 건 이제 최첨단 반도체 쪽이 아니라 이 범용 반도체 쪽이거든요. 이 전체 반도체 물량들의 70% 이상이 바로 이제 범용 반도체 물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그 종목들이 그동안 많이 떨어졌다가 이 반등을 주는 모습도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장은 지금 저가 매수, 이 저가 매수에 대한 종목들 위주로 좀 들어오는 것 같고요. 그리고 올라갔던 종목들 위주로 또 매도가 나오고 있는 것 같으니까 이 분위기에 좀 맞춰서 여러분들도 매매하시는 게 좋습니다. 계속 강조드리고 있지만 올라간 종목들은 시장의 분위기에 따라서 변해요. 지금은 좀 약한 흐름이기 때문에 최근에 올라갔던 종목들은 시장이 강세장으로 바뀌면 떨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지금 좀 약했던 종목들은 시장이 강세장으로 가면 또 상승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 변화에 맞춰서 가셔야 되고 지금은 현재보다는 조금 더 앞을 내다보고 가야 되는 그런 장이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장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종목 상담을 해드릴 거예요. 자, 종목 궁금한 내용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해결해 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전화 연결 한번 해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 멘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어떤 종목인가요? AD 테크놀로지요. AD 테크.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25,000원에 10% 정도 됩니다. 25,000원에 10%요. 네. 와, 오늘 팍 올라갔는데요. 네. 네, 그동안 주가는 많이 빠졌었죠, 그죠? 네. 오늘 지금 그 AD 테크놀로지의 경우에는 오늘 주가가 올라갔던 게 결국은 삼성전자의 힘이 좀 있었어요. 네. 혹시 뉴스 보셨나요? 올라간 이유 혹시 못 보셨어요? 봤- 못 보셨어요? 올라갔는데 그 왜 올라간 줄 알았었어요? 그냥 많이 떨어졌으니까 그래서 오늘 올라갔구나 이렇게 생각하셨던 거예요? 네, 네. 올라가는 데는 이유가 다 있고요. 또 떨어지는 데는 또 이유가 다 있잖아요. AD 테크놀로지가 삼성전자하고 이제 관계사 협력사인데 삼성이 최근에 이제 그 엔비디아라는 회사 아시죠? 엔비디아 들어보셨죠? 네. 네, 엔비디아 관련주들만 그동안 많이 갔잖아요. 근데 엔비디아 관련주가 보통 하이닉스하고 관련돼 있는 회사들이었고 삼성에서는 엔비디아에 이 반도체를 납품을 못 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삼성 관련주들이 좀 빠졌어요. 근데 이게 그 얼마 전부터 뉴스가 나왔는데 엔비디아에서 이제 최근에 바로 블랙일 칩이라는 AI 칩을 생산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HBM 반도체가 좀 부족해가지고 삼성 쪽에 이 반도체를 받을 수 있다는 임시적으로 그런 뉴스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관계사들의 주가가 좀 반등이 나왔거든요. AD 테크놀로지도 거기에서 같이 올라왔던 거예요. 자, 그러면 어쨌든 재료가 있었던 거죠. 자, 매수 가격이요. 위로 올라왔을 때 25,000원이에요. 근데 제가 네. 회사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고 왜 올라갔는지 뭐 이 회사가 어떤지에 대해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매수를 할 때 보통 이런 것들을 안 보고 매수를 많이 해요.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매수해서 올라가길 기다리고 있는 건 사실 이거는 이제 투자가 아니거든요. 그냥 이제 찍은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지금 제가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는 건, 이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이제 그거를 알려면 이 회사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갈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지 다음에 어떻게 될지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 좀 기억하시고, 일단 재료가 붙었어요. 그동안 또 주가가 많이 빠졌고요. 그래서 오늘 주가가 많이 올라갔는데 좀 아쉬운 부분은, 이게 29.2%까지 올라갔어요. 상한가에 탁 올라가졌으면, 이거 좀 속 시원하게 내일장 반등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약간 좀 못 미치고 지금 빠져가지고, 그래서 내일장 약간의 조정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조정이 나와도 괜찮아요. 네. 떨어져도 지금은 가져가셔야 되고요. 그리고 눌렀다가 올라가든 아니면 여기에서 바로 다이렉트로 올라가든 이번에 올라오면 잘 팔아야 돼요. 제가 매도 생각하는 가격은 21,000원이거든요. 네, 네. 얼마라고요? 21,000원. 네, 21,000원. 네. 요거는 잘 기억하시대요, 지금. 네, 지금 궁금했던 거 가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반등 줄 때 21,000원에 오면 그 정리 잘 하고 나오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일 뭐 눌렸다 다시 떨어졌다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냥 올라갈 수도 있고. 네, 하지만 좀 더 잡아도 될까요? 아니요. 사지 마세요. 안 돼요? 네. 여기 지금 가격 얘기하니까 또 욕심이 생기시는군요. 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떨어졌을 때 불안해가지고 추가 매수 못했는데 올라오니까 네, 또 이런 용기가 생기는데 지금 여기서는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내일장 또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눌렸다가 또 네. 제가 얘기했잖아요. 떨어졌다가 올라올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이건 지금 추가 매수를 굳이 안 해도 되는 가격이라 가져가세요. 그냥 21,000원, 딱 21,000원에 안 팔아도 돼요. 21,000원 좀 위로 올라가면 그때 파시면 돼요. 아, 예, 예.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네. 종목인가요? 덕산 네오로스요. 덕산네오로스.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요? 27,500원에 15%요. 27,500원에 15%요? 예. 오늘 사신 거는 아닌가요? 아니, 한 2주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아, 이 정도 되셨어요. 좀 왔다 갔다 했네요. 예. 예. 자, 일단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지금 매수를 하신 거라서, 예. 그러면요. 이거 처음 지금 매수를 하신 2주 되셨다 그랬어요? 예. 한 10일 정도? 그러니까 지난주에 제가 볼 때 지난주 정도 네. 사신 것 같아요. 네. 예, 예, 예.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매수하신 것 같긴 한데요. 그런데 네. 지금 덕산네오로스가 어떤 회사인지는 알고 계시죠? OLED 관련주예요. 그죠? 예, 예. 네, 그리고 삼성의 스마트폰의 관련주이기도 해요. 그래서 네. 지금 덕산네오로스는 하락이 잡혔다라고 확신을 하기는 어려워요. 아직은. 그러니까 저점이 딱 잡힌 건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는 반등이 나왔다가 다시 또 밀릴 수 있다는 거거든요. 하지만 이게 저점이 그냥 한 번에 바닥이 잡히고 한 번에 올라갈 수도 있는 거니까 이걸 확인하려면 일단 3만 원 정도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목표가는 네. 일단 3만 원 정도 보시고 그리고 3만 원을 확실하게 넘어가면 조금 더 길게 보셔도 되는데 그렇다고 한들 저는 3만 2천 원 위로 올라가면 팔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일단은. 네. 네. 왜냐면 이거 한 번에 그냥 올라가기는 좀 무겁고 올라갔다가 다시 또 눌릴 수도 있어서 일단은 3만 원 정도 확인하시고 3만 원 오면 힘이 좀 있다, 이제 힘이 있는지 없는지는 올라오면 알잖아요. 그렇죠? 네. 보고 있으면 이게 올라가다 계속 좀 올라가다 밀리고 하면 힘이 없는 거고 올라갔다 그냥 쭉 네. 치고 올리면 힘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3만 원 네. 왔을 때 힘이 좀 없으면 그때 파시면 되고요. 만약에 3만 원 왔는데 힘이 좀 있어요. 그러면 3만 2천 원 정도에서 파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종목인가요? 솔트룩스. 솔트룩스 예, 매수- 22,500원에 10%가 조금 안 돼요. 22,200원? 500원. 22,500원이요? 네. 10%가 좀 안 된다고요? 네. 그래요. 매수하신 지가, 순매를- 네, 매수한 지 좀 오래됐네요. 됐는데 네. 이 금액이 23,500원에서 제가 조금 한 2-3% 추매를 한 금액이거든요. 네. 근데 저번에 보니까 28,000원에 와서 또 네. 내려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조금만 비중을 실어서 추매를 하면 다음에 반등할 때 매도할 수 있을까 해서. 추가 매수를 해서요. 네, 네. 그렇죠. 일단 지금 이제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AI 관련주에 매수를 많이 해서 그래서 지금 손해 보신 분들이 많아요. 이 방송 보실 때도 특히 그런 종목들이 많이 상담이 오잖아요. 네, 네. 솔트룩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솔트룩스는 이 회사가 실적이 안 좋은 건 알고 계시죠? 네, 실적은 아직 없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아직 네. 없다는 게 앞으로는 과연 잘 나올까요? 네, AI가 앞으로는 좀 많이 상용화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지금도 AI 상용화 되고 있잖아요. 네. 지금 챗 GPT 사용 다 하고 있어요, 다. 그죠? 삼성에서도 AI 폰이 나왔어요. 애플에서도 이번에 AI 폰이 나왔죠. 아이폰 네, 네. 16이, 그죠? 네, 그런데 네. 지금,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뭐 네이버라든지 뭐 클로바 X라든지 뭐 카카오에서도 네. 그렇고 다 개발을 하고 있는데 상용화가 네. 사실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솔트룩스는 자체 개발한 프로세스가 있어요. 네. 이제 근데 그것 때문에 AI의 선두 기업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갔는데 사실 이것도 사용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또 많이 쓰여지고 그래야지 실적이 잡히는 건데 근데 네. 지금은 실적이 아직까지 안 잡히고 있는 거잖아요. 좀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그죠? 예, 예. 그러면 이거는 지금 봤을 때는 뭔가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제 기대감도 좋지만 처음에 기대감으로 올라가고 그다음엔 실적이 뒷받침돼야지 그다음에 또 올라갈 수 네. 있어요.
네. 근데 지금은 기대감은 있지만 실적이 안 나오니까.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 건데 단순 네. 기대감만을 가지고 계속 이거를 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추가 매수 계속 한다. 저는 이거는 위험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추가 매수를 해서 왜냐하면 지난번에 보니까 올라왔을 때 2만 원, 2만 1,000원에 올라와서 네. 밀렸으니까 추가 네. 매수하면 다시 여기에 올라오면 회복하니까 그죠? 지금 네. 추가 매수하면 여기 올라오면 회복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네. 팔면 되겠다 생각하시는데 그게 네. 다음에 또 이게 안 올라올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가가 약간 하락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지난번에 올라왔기 때문에 또 올라온다 이런 걸 버려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네. 솔트룩스는 제 생각에는 이게 주봉으로 잠깐 볼게요. 주봉으로 이제 보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눌렸다가 흐름 이제 위쪽으로 살짝 흐름 줬죠. 다시 눌렸다가 네. 올라갔어요. 우리 이거는 네. 보통 이중바닥이라고 얘기해요. 그죠? 네네. 그리고 아, 지금 네. 여기서 지금 딱 보면은 정고점 자리 아직까지는 여기까지 눌린 거예요. 만약 여기서 반등 주면 괜찮아요. 올라가는 거니까 흐름을 봤을 때 그죠? 16,000대에서요? 네. 네. 만약 여기서 반등 주면 정고점을 넘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매수가에서 팔 수도 있어요. 네. 굳이 여기서 이제 그런데 만약에 떨어지면 이건 네. 뭐 추가 매수하더라도 정고점 자리 못 올 수 있다는 건데 네, 그러네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네. 여기서는 스트룩스는 이렇게 보셔요. 이렇게 보세요. 네. 오늘 하락이 멈췄어요. 제가 볼 네. 때는 일단 16,000원짜리가 되게 중요한 가격이에요. 네. 16,000원. 이 가격 밑으로 네. 떨어지면 차라리 그냥 정리하시는 게 나아요. 정리하고 더 싼 가격에서 다시 한번 뭐 접근한다고 하더라도 한번 팔고 나서 나중을 노리시는 게 나을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반등 주면 그냥 가져가셨다가 2만 500원이죠. 2만 500원 구분에 왔는데 힘이 있으면 그냥 네. 매수가까지 그냥 가져가시면 돼요. 근데 네. 2만 500원까지 왔는데 힘이 좀 빠지네. 그럼 또 밀릴 수 있으니까 네. 거기서 그냥 팔면 돼요. 네. 그러니까 추가 매수는 아. 조금 위험한 자리예요. 제가 볼 때는. 아, 네. 그러면 혹시나 이렇게 반등하면 네. 22,500원까지 못 가면 그 전에 이제 막 내려왔던 데가 17,000원 정도, 17,000원 정도예요, 멘토님? 내려오는 자리요. 네. 16,000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16,000원에서. 네, 지금 16,000원 이 자리 밑으로 떨어지면 일단 정리하시는 게 좋고 네. 반등 이제 여기서 이 밑으로 떨어지지 않고 반등 나오면 2만 500원 자리에서 네. 거기서 흐름이 강하면 매수가에서 팔면 되고 만약 2만 네. 500원 왔는데 흐름이 약해요. 그러면 거기서 팔면 네. 돼요, 그냥. 네, 알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미영 멘토입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드림텍 네, 1,500원에 20%. 1,500원에 20% 드림텍. 예. 그런데 이거 외국인 지분이 한 57%뭐 이래까지 있는데도 이게 안 올라가고 계속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이 종목을 지금 외국인들이 오늘 뭐 샀다는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팔고 외국인이 네. 50 몇 프로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네. 그게 좋은 기노 나쁜 기노. 근데 사실 지금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보유 비중이 높다는 건 안 예, 좋은 거예요. 안 좋. 왜냐하면 너무 많으면 시장에서 안 지금 좋지. 매도가 누가 매도를 주도하고 있나요? 외국인들이 주도하고 있죠. 그죠? 예, 예. 외국인들이 팔고 있으면 갖고 있는 종목들을 팔겠죠. 그죠? 많이 갖고 있는 종목들이 많이 매도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안 그래요? 아무래도. 예. 근데 만약에 이제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많이 보유하고 있다? 삼성전자만 해도 외국인들이 많이 갖고 있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매도할 때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 외국인들이 많이 갖고 있는 종목들은 팔 때는 당연히 갖고 있는 종목들을 팔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게 보유 비중이 많다라는 건 이제 잠재적으로 매도 가능성이 좀 있다. 하지만 지금 이제 외국인들이 지금 최근에 이제 수급을 잠깐 보면은 이 종목도 지금 많이 팔고 있죠. 그죠? 네, 많이 매도가 지금 나오고 실제로 많이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자, 기간으로 한번 잠깐 볼게요. 오늘 31일인데 9월 달부터 해서 개인들 다 빼고 그다음에 거래량 다 빼고 그다음에 이제 기관들 빼고 외국인들만 딱 보잖아요. 외국인들이 지금 현재 매도가 지금 여기서 위에서부터 밑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제 최근에 보니까 외국인들 매도가 아래쪽으로 내려오다가 살짝 멈추고 있어요. 흐름이. 그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일단 어느 정도 매도는 좀 많이 나온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차트로 본다면 이제 주가를 봤을 때 대략 8,000원? 7,500원, 8,000원 정도 아래쪽에서 내려왔을 때 저점이 지난번에 잡혔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드림텍은
제가 볼 때는 이제 매수 가격이 1,500원에 20%라는 건 아무래도 지금 가격에서는 좀 많이 위쪽이에요. 그리고 드림텍의 지금 이제 실적을 잠깐 점검해 보면 지난해 좀 실적이 많이 떨어졌죠. 그죠? 제 생각엔 드림텍은 지금은 가져가시는 게 맞지만 이게 뭐 외국인들 물어보셨으니까 제가 대답을 해드린 거예요. 외국인들 근데 다행인 건 외국인들 매도가 좀 이제 뭐 주춤하고 있으니까 멈추고 있으니까 이거는 지금 가져가시면 되고요. 지금 비중이 20%인데요. 예. 나중에 떨어진다고 해서 추가 매수를 하지 마세요. 일단 이거 먼저 미리 네네. 추가 매수를 하다 보면은 혹시나 나중에 8,000원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요. 이 7,500원까지 밀릴 수 있고요. 근데 만약에 7,500원에서 멈추지 않으면 더 밀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약간 떠 있는 자리예요. 여기서 추가 매수할 필요는 없어요. 만약에 이제 밑에서 만약에 8,000원 아래에서 또는 7,500원까지 내려왔는데 여기에서 하락이 좀 잡히면 차라리 그때 노려보시는 게 더 낫죠. 추가 매수 한다면. 그러니까 지금 추가 매수 없이 그냥 가져가시고 위쪽으로는 제 생각에는 드림텍은 너무 먼 가격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위아래로 흔들면서 매물대가 좀 많이 있어가지고 위쪽으로 9,500원 있죠. 9,500원 위로 올라가면 그때 상황 봐서 정리를 하고 나오시는 게 좋아요. 이 종목은. 아시겠죠? 그래서 목표가는 일단 9,500원 잡아드릴게요. 예. 회사는 든든하고 좋지. 회사는 괜찮았습니다. 예. 다만 이제 주가가 그동안 좀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빠지는 시기였어요. 이렇게 밀리고 있는 시기였죠. 네, 그래서 좀 빠진 거고 지금은 또 외국인들의 매도가 좀 있는 장이니까 하락은 아마 어느 정도 이제 잡히긴 할 거예요. 올라올 때 잘 파시면 돼요. 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문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떤 종목인가요? KT 바텍이고요. 좀 오래됐어요. 34,000원에 20%요. 34,000원에 20%요. 예. 자, 34,000원이면, 이거 34,000원이면 2021년도예요, 혹시? 예. 아니, 이거 최고점이네요, 그게? 매수하고부터 계속 떨어졌나 봐요. 예. 아이고, 이거 어떻게 이렇게 기다리셨어요? 지금 20%네. 20%인데 이거 물 안 타고 그냥 가만히 놔뒀어요. 천만다행이에요. 그 추가 매수 안 하신 게.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추가 매수를 약간 좀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예. 지금 이제 여기까지 떨어졌으니까 추가 매수하면 단가는 많이 떨어질 것 같아요. 이게 지금 KH 바텍이 이제 그 삼성의 그 폴더블 폰의 힌지 부분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폴더블 폰에 대한 기대감 이걸로 이제 주가의 상승에 올 때는 그때 올라가거든요. 근데 삼성이 보면은 이 모바일 쪽에서 실적이 좀 안 좋았어요. 최근에 보면은. 그래서 지금 주가는 이제 많이 떨어지긴 했어요. 그래서 8,000원 정도까지 조금만 더 기다려보는 게 어떨까라는 추가 매수를 한다면 최대한 8,000원에 가까운 가격에서 추가 매수하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은데 만약에 8,000원 가격까지 안 떨어질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네. 1,500원을 회복을 시켜주면 주가가 예. 그러면 1,500원 확실하게 회복시켜주면 그때 추가 매수를 하셔도 괜찮아요. 이거는. 원래 10,000원 위로만 올라오면 되는데 10,000원 위로 올라갔다 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확실하게 1,500원 위로 올라와 주면 추가 매수를 하셔도 되는데 추가 매수를 20%까지 하시면 너무 많아요. 이 종목에. 그래서 추가 매수는 10% 정도까지만. 네, 그 정도까지는 가능하고요. 그리고 최대한 많이 올라왔을 때 팔면 되는데 일단 추가 매수 하신다는 가정 하에 나중에 기다렸다가 15,000원 회복하면 그때 한번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그러면 저기 8,000원에 추가 매수를 하든지 1,500원 올라오면 추가 매수를 하라는 거죠? 네, 맞아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저희가 주말 동안에 강연회 일정이 있는데요. 자, 강연회 일정 한번 확인하고요. 돌아와서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주말 동안에 강연 일정 확인하고 오셨는데요. 저는 이번 주 토요일 날 강연을 가 있습니다. 자, 토요일 날 진행되는 강연의 일정 아래에 지금 자막이 나오고 있죠. 시간대는 오후 1시부터 3시까지입니다. 그리고 장소는요, 강원도 원주에서 강연회가 있습니다. 원주 시티호텔 3층이고요. 그리고 시간대는 1시인데 시간을 좀 늦게 오지 마시고 좀 일찍 오세요. 그래야지 좀 편안하게 자리 맞고 그 다음에 강연회를 즐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주 토요일 날 제가 원주는 처음 가는 곳이기 때문에 또 많이 준비해서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원주에 계신 분들 이번 기회에 저를 또 보고 그 다음에 직접 대화하면서 고민들 많이 해결을 가시고 또 중요한 이야기들도 많이 듣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강연회 일정 알아봤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유튜브 상담을 좀 해볼게요. 자, 유튜브 첫 번째 종목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머큐리예요. 4,400원이고요. 비중은 10%입니다. 상승장 시작인지가 궁금하다라고 얘기하신 게 시장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아마도 이제 이 머큐리 상승의 시작인가 이렇게 지금 이걸 질문 주신 것 같아요. 자, 근데요. 자, 이 머큐리가 한번 이제 뉴스가 좀 나왔어요. 와이파이에 대해서 이제 무선 공유기 북미 시장 진출 소식 때문에 이번에 올라갔다는 건데 이게 지금 주가를 보기 전에 실적을 잠깐 좀 확인해 보면요. 이 회사가 2022년도하고 2023년도의 실적을 보면은 실적은 좀 많이 증가한 편인데 보면은 이제 매출액에 대비했을 때 영업이익과 이 순이익이 굉장히 좀 작죠. 그래서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 하락을 그동안 했던 건 아무래도 시장에서 소외를 좀 많이 받아서 였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거래를 봤을 때 이제 거래가 좀 나왔는데 그 전에 거래를 잠깐 확인해 보면요. 이 거래가 별로 없었거든요. 오늘 거래가 좀 튀어나온 거예요. 이 거래를 지금 예전의 거래를 좀 확인해 보려고 하면 자, 지금 거래량을 잠깐 확인해 보면 거래 대금이 100만 4억 정도, 거래량도 12만 주 정도네요. 아래에서 대량 거래가 튀어 오른 건 좋은 거예요. 이건 자체는 이제 좋은 겁니다. 이전의 거래 여기 있었고요. 두 번째 거래가 좀 나왔다는 건 좋은 현상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종목을 매매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이제 갖고 있는 분들은 좀 물려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매매하시는 분들은 단기에 들어갔다가 올라왔을 때 팔려고 하는 단기 물량들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이거를 끌고 간다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힘들고요. 반등이 나왔어도 지난번에 올라갔다 빠져버렸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 상승의 시작이라고 지금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요. 이 반등 이용해서 잘 빠져나오는 게 저는 그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위쪽으로 물량을 잡아먹기 위해서는 4,000원을 중요한데 4,000원 위로 올라오면 저는 이거 4,000 지금 400원이잖아요. 4,000원 만약에 넘어가면 아마 매수가에서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는 반등 시에 가져가는 것보다는 탈출하는 게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장기전으로 갔으면 이제 머큐리가 어떻게 또 변할지 몰라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또 이제 많이 주목해 봐야 되는 건 사물인터넷이죠. IoT. 그쪽은 분명히 나중에 한번 시세가 올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곧바로 올라올 수 있는 시세는 아닌 것 같아서 저는 4,000원 위쪽으로 올라왔을 때 매수가 부분에서는 좀 탈출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이번 종목은요. 한솔재지예요. 자, 한솔재지. 매수 가격은 11,500원이고요. 비중은 8%. 자, 11,500원. 이것도 오래됐네요. 오늘 실적도 안 좋게 나와서 걱정이라고 말씀하셨고요. 자, 보겠습니다. 3분기 적자 전환 소식이 있었고요. 이게 지금 나온 실적이요. 15시 30분 잠정 실적. 이거는 시간의 단위가를 잠깐 좀 확인해 볼게요. 시간의 단위가. 단위가에서 좀 빠졌네요. 실적 발표 시점을 보니까요. 이제 장 끝나고 나서 발표가 나온 것 같아요. 뭐 이런 공시를 사실 올빼미 공시라고 봐야 되겠죠. 장중에 안 나오고 실적이 안 좋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제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와서 걱정이라고 하셨는데 11,500원에 8%. 다행히도 비중은 좀 많지가 않아요. 그거는 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인쇄용지 용지 쪽 사업이 지금 특수철은 아니라고 봐야 돼요. 지금은. 그래서 이 회사는 실적이 지금 지난 2022년도의 실적과 2023년도의 실적도 큰 차이가 있고요. 이번에 또 실적도 적자에 대한 이제 실적 발표가 있어서 이거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지금 그렇다고 해서 팔 수는 없어요. 나중에 추가적으로 내입장을 좀 열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나중에 이제 조금 더 떨어지게 된다면 추가 매수 타이밍을 나중에 좀 잡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9,370원인데 이 회사는 9,000원 정도를 일단 기준으로 잡아두시고 9,000원 정도 가격이나 9,000원 아래로 좀 내려오게 된다면 그러니까 나중에 상담을 한 번 더 받으셔야 돼요. 9,000원 가격 정도에 오면 그때 한번 다시 상담을 받으셔야 되고요. 차라리 그때 추가 매수 타이밍을 좀 잡아서 단가 낮추고 최대한 손실을 줄이고 나서 이 빠져나온 식으로 전략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위쪽으로 목표가를 보신다면 이제 1,500원, 예, 두 가지 가격을 말씀드릴게요. 9,000원, 첫 번째, 두 번째는 1,500원. 이 두 가격이 오면 다시 한번 상담 신청해 주시고 그때 다시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산소재지 알아봤고요. 자, 그럼 이어서 저희는 전화 상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미영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떤 종목인가요? 예, 고용의 47% 정도 되고요. 네. 1,364원에 냈었습니다. 종목 이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고용이요. 고영. 예, 아, 고영 매수하셨군요. 예. 자, 지금 고영 매수하셨고 매수하신 가격이 1,360원대. 그리고 예. 지금 47% 매수하셨어요. 예, 자, 앞에서 제가 좀 반도체 쪽에 대해서 설명을 시황에서 좀 이야기를 해드렸었어요. 그렇죠? 예. 그때 전통 반도체라고 얘기하죠. 이제 전통 반도체 예. 쪽이 이제 반도체 쪽의 사이클을 좀 이끌어가요. 이 고영이라는 회사도 이제 우리가 보면은 전통 반도체 쪽에 해당되는 기업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회사는 지금 이제 반도체 이제 그 검사 장비 쪽에서 보면은 전 세계에서 점유율이 굉장히 높은 회사예요. 그래서 예. 지금 주가가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고 반도체 검사 장비 쪽도 지금 이제 사이클을 좀 타는 그런 업종이기 때문에 최근에 매수하셨다면 지금은 당연히 가져가야죠. 지금 현재 매수가보다 좀 위쪽에 수익이 나오고 계신데 비중은 근데 좀 어떻게 47% 하셨네요. 예. 이걸 주식을 안 해봤는데요. 아는 친구가 권유해가지고 한번 해봤습니다. 친구분께서. 자, 예. 그러면 일단 지금 처음 하셨으니까 너무 높게 목표가를 설정해서 가져가시는 건 좀 그렇고, 좀, 그리고 비중도 좀 많아서요. 그래서 예. 지금은 이제 수익을 먼저 이제 초보이시니까 수익을 확실하게 내고 나오는 전략이 저는 처음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괜히 계속 끌려다니다가 또 이 대응이 안 되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12,000원 정도 단기로 목표가를 좀 보시고 12,000원 오면 이제 10% 정도 비중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좀 정리하세요. 12,000원 오면. 그리고 10% 정도만 가지고 있다가 13,000원 정도까지 왔을 때 나머지도 좀 정리하시고 이렇게 해서 지금 단기로만 대응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관리가 좀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순차적으로 목표가를 설정해 드린 거거든요. 12,000원, 13,000원입니다. 아시겠죠?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미영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어떤 종목인가요? 아, 예. 잠깐만요. TV 좀 끄고, 예. 네. 예, 윈팩. 윈팩. 예, 예. 네.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요? 1,660원에 네. 5%예. 1,660원에 5%요. 예. 윈팩을 1,660원이면 근래에 사셨나 봐요? 요 근래에? 예, 한 두 서너 달 됐습니다. 자, 딱 사자마자 빠진 것 같아요. 사시자마자. 맞아요. 그렇죠. 하필이면 근데 잘 가다가 왜 사면 빠질까요? 참 신기하죠. 잘 몰라서 그렇죠. 예, 보통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을 많이 해요. 자, 근데 예. 이거는 이제 몰라서라고 이제 뭐 얘기를 하셨는데 물론 이제 그 부분도 있어요. 그 부분도 있지만 이제 주가가 어느 시점이 이제 흐름을 좀 먼저 볼 줄 아셔야 되는데 윈팩이 지금 주가의 흐름을 잠깐 보잖아요. 좀 길게 한번 네. 놓고 봐요. 그러면 네. 지난번에 올라갈 때 여기에서 최고점이 나왔어요. 그리고 또 올라갈 때 여기서 최고점이 나왔어요. 네. 또 올라갈 때 여기서 최고점이 나왔어요. 네. 그렇죠? 지금 올라가니까 네. 매수하신 가격이 여기인데 자, 어때요? 예전에 고점이 나왔던 가격에서 매수하신 거죠? 그렇죠? 예. 이 자리는 매수를 하는 자리일까요? 아니면 매수를 하면 안 되는 자리일까요? 안 되는 자리네. 그렇죠? 이렇게 네. 보니까 뭔가 좀 살짝 보이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투자할 때는 회사의 성장성도 좋아요. 그런 것들도 이제 봐야 되고, 그 다음에 회사의 실적도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현재 이 상황이 이제 뭐 이 기업이 뭐 재료, 뭐 뉴스가 있는지 최근에 나온 뉴스들도 점검해 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기업의 지금 현재 주가의 위치가 또 어떤지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봐야 될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지금 한 가지만 보여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윈팩은 이제 매수 시점이 조금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이 회사가 이제 그 반도체 쪽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 외에도 바이오 쪽 사업을 또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반도체하고 또 반도체 패키징이라든지 또는 이제 그 바이오 쪽 사업도 같이 하고 있는 회사인데 회사가 실적이 잘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네, 실적이 적자예요. 아, 그래서 이 회사가 주가가 올라갈 때는 실적으로 올라가기보다는 이제 이 재료, 이 기대감, 뭐 이런 뉴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주가가 움직인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런 뉴스가 없다면 주가는 실적이 안 좋으니까 좀 빠지겠죠. 네. 아, 예. 지금은 오늘도 조금 반등했다가 빠지더라고요. 맞아요. 네. 뭐 그냥 빠지지 않아요. 항상 반등 주고 빠지고 올라갈 때도 그렇잖아요. 밀렸다 올라가고 네,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윈팩은 네. 지금은 가져가시되 이제 비중 자체는 많지가 않아서 네, 좀 다행인 것 같지만 이게 또 금액은 이제 클 수 있잖아요. 네, 맞아요. 여기서 저는 이제 1,200원 자리가 되게 중요한 자리예요. 1,200원. 1,200원 자리만 지켜내 주면은 매수가 부근에서 매도를 할 수는 있어요. 아, 근데 만약에 예. 1,200원 자리를 지켜주지 못하면 이 회사는 주가가 빠지면 얼마가 되냐면 1,000원 밑으로 떨어지면 이제 동전주라고 하죠. 그죠? 그렇게 돼버리면 회사가 변동성이 더 커져 버려요. 그러니까 윈팩은 1,200원을 손절가 일단 잡아두시고 봐야 돼요. 그리고 반등 나오면 밑으로 떨어지지 않으면 반등 줄 때 매수가 부근에서 정리하고 나오시면 돼요. 예. 네, 이렇게 근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구입하게 된 이유가 네, TV에서 네, 기관에서 2,100원에 사갖고 네, 뭐 채권 제가 확실히 못 들었는데요. 네, 그런 의미에서 들어가 네. 요 사면 뭐 다무 조금이라도 이익을 나겠다 싶어 그래서 샀거든요. 근데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뭐냐면요. 이게 지금 윈팩이 보면 최근에 그 신주의 인수권이라고 해서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한이 붙은 채권이라는 게 있어요. 예. 네, 그 채권에 이제 신주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네. 이제 신주를 인수받을 수 있는 권한에 이 그 전환가액이 원래 1,200원대였는데 1,450원으로 상향 조정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 이제 신주를 인수할 때는 1,450원으로 상향 조정됐다는 건 요 가격이거든요. 뭐 지금 가격보다 위쪽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 신주 인수 이제 가격은 주가가 떨어지면 또 하향 조정이 돼요. 지금 만약에 생각해봐요. 윈팩이 지금 1,290원이란 말이죠. 근데 신주를 인수하려면 1,400원대 인수를 해야 되는데 신주 인수를 할까요? 안 해도 돼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그러면 근데 네. 2,100원은 무슨 의미나요? 2,100원이라는 2,100원 가격은 아마 예전의 가격인 것 같아요. 예전의 가격을 예전에. 얘기한 것 같고 지금 1,600원대 매수하셨으니까. 근데 제가 지금 뉴스 이거 행사가액 조정이 예전에 한번 조정이 됐었고 지금 최근에 조정된 뉴스가 없거든요. 아마 예전 뉴스에서 가격을 좀 잘못 본 게 아닌가. 아니 네. 몇 번 들었거든요. 제가 그 얘기. 그래요. 네. 2,000이 아니라 1,200을 2,000으로 들으신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네. 일단은 제가 한 번 듣고 요거는 두 번째 들을 때 매수를 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어쨌든 이거 네. 윈팩은 제가 이 내용을 보고서 설명드린 거니까 만약에 네. 다른 얘기를 했다면 그분한테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좀 더 추가 매수 하면 안 됩니다. 낮출까요? 추가 안 매수하지 돼요. 마세요. 네, 이거는. 그래서 1,200원 저는 손절가 잡아드릴게요. 자, 이어서 저희 또 다음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멘토입니다. 네. 자, 어떤 종목인가요? 저 파도요. 어떤 종목이요? 파도. 아, 파두. 네. 네,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요. 23,000원에 21%예요. 23,000원에 21%요? 네. 이거 며칠 전에 사셨어요? 아니요, 작년 연말에 산 거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며칠 전에
그 하도 고생해가지고 반은 팔고 그냥 반은 있는 거거든요. 그게 지금 40%가 넘게 사셨었어요? 어떻게 사다 보니까 그렇게 됐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래서 다 정리하려다가 그냥 반은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일단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요. 예. 자, 일단 지금 이 회사가 지금 최근에 주가가 지금 올라와서 아직까지 흐름은 좀 살아있긴 했는데 최근에 이제 그 31.4억 규모의 SSD 이 컨트롤러 공급 계약 체결 소식이 있었어요. 그죠? 네. 단일 판매 예. 공급 계약 소식이 있었고 이게 지금 보니까 매출액 대비 14% 정도면 그래도 꽤 큰 금액이에요. 이게 수주 소식이 있어가지고 거기다가 지금 최근에 보니까 엔비디아 이 블랙웰 GB 인증을 받으면서 하이닉스가 SSD 납품 공급한다는 소식이 또 있어가지고 이 파두가 같은 이제 관련주로 지금 올라오긴 했었어요. 재료가 좀 붙긴 했네요. 근데요, 이 힘이 보니까 23,000원에 여기에서 지난 6월 달에도 한번 고점이 나왔고요. 그때도 안 파셨던 것 같아요. 그죠? 몰랐어요. 이번에 올라왔을 때, 이거는요, 이번에 또 밀릴 수도 있어요. 이거는. 네. 그래서 이거는 아직까지는 이제 확실히 할 수는 없지만, 지난번에 올라갔던 자리에서 지금 보니까 거래가, 지금 많이 지금 터지진 않았거든요. 지금 보시면 예전에 이때 올라왔을 때 있죠? 이때 거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때 올라올 때 거래 보니까 거래가 좀 작아요. 그쵸? 앞전 거래보다 작죠? 그러니까 여기서 넘어가지 못했던 거예요. 위쪽으로. 거래가 좀 작으니까. 이번에도 보니까 거래가 많지는 않죠. 그쵸? 이전하고 비교했을 때 거래가 좀 많지는 않잖아요. 최근에. 이 밑에 보시면. 여기 표시된 거, 요 부분을 보세요. 이 부분을. 거래가 많지 않죠. 네네. 그래서 지금 힘이, 거래라는 것 자체가 이제 힘을 의미해요. 매수의 강도라든지, 그런 걸 의미하거든요. 지금 파두는 지난번 고점 자리에서 이 넘어가려면 거래가 좀 더 붙어줘야 되는데, 아직은 이제 괜찮지만, 밀려버리면 또 오랫동안 고생하니까, 제가 대응하는 방법은 일단 2만원 자리를 기준으로 잡아두세요. 2만원. 얼마라고요? 네. 얼마라고요? 2만원. 2만원. 2만원 아래로 떨어지면 이것도 아래쪽으로 또 18,000원 또 17,000원 아래로 밀릴 수도 있어서 그렇다면 차라리 한번 정리하고 밑에서 다시 사는 게 낫긴 하잖아요. 그쵸? 네. 살 때. 2만원을 기준으로 보시고 2만원 아래로 떨어지지 않으면 이번에 돌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도 많이 올라가긴 좀 어려울 수 있고 목표가는 일단 25,000원까지 한번 저는 보자는 거예요. 네. 돌파한다면 넘어간다면 네, 만약에 떨어진다면 2만원 손절가 잡고요. 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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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어서 다음 전화 한번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홍명민입니다. 자, 네, 어떤 종목인가요? 잘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떤 TA 종목? 홀딩스요. 티웨이 홀딩스요? 네.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1,760원에 10%요. 1,760원에 10%요? 네. 굉장히 오래된 종목이군요. 6년 됐어요. 6년 되셨다고요? 네. 저 1, 2, 3, 4, 5. 그럼 이게 계속 떨어졌군요. 원래 근데- 6,000원 갔다가 3,500원 정도에 제가 매수를 했거든요. 떨어질 때 사셨어요. 네. 그러면 그때가 그- 코로나가 터졌네요. 그러고 나서. 그래갖고 추가 매수 해가지고 매수가 한 번 왔었는데 네. 조금 더 갈 줄 알고 안 팔았더니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6년을 좀 거의 이번에 다행히 올라오고 있긴 해요. 이번에. 네. 근데 이번에 올라오는 게 그 단순한 이유는 아니죠. 네네. 경영권 분쟁 때문에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죠? 네. 네. 요즘에 시장이 좀 어렵다 보니까 뭐 한미사이언스라든지 뭐 고려야행 같은 또는 이제 티웨이항공 이런 경영권 분쟁 관련 주들이 지금 올라간단 말이죠. 네. 제 생각에는 이번에 반등이 아직은 저는 끝난 것 같아 보이지 않아서 이번에 네.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일 것 같긴 한데 네, 그렇다고 네. 해도 언제까지 계속 올라올지는 이제 예측이 어려워요. 지금 당장은. 네. 경영권 분쟁이 언제 또 격화됐다가 또 끝날지 모르잖아요. 식어버릴지. 경영권 그렇죠. 분쟁 관련 종목들은 보통 올라올 때 급하게 올라갔다가 또 급락을 해버려요. 그리고 네. 급락했을 때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또 다시 올라가요.
네. 그래서 이거를 감당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네. 지금은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1,200원 정도 자리까지는 좀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1,200원이 넘어왔을 때 그때가 사실은 이거를 지금 팔아야 될까?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야 될까? 이 고민은 1,200원에 와야지 좀 네. 자세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은 보유를 네. 좀 하세요. 네. 그리고 1,000원짜리가 넘어가면 아마 상승이 좀 더 강하게 붙을 수도 있어요. 지금은 동전주잖아요. 그죠? 네네. 네, 1,000원짜리를 넘어가면 이제 GPA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의미라는 게 되게 커요. 주식시장에서는 심리가 네네.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100원대일 때하고 1,000원대일 때하고 달라요. 좀 안정감을 네. 좀 더 느끼게 되고요. 그리고 또 네. 100원대에서 1,000원짜리 올라가면 그때부터는 이제 또 다시 올라가는가 보다라고 또 매수세가 또 붙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1,000원 네. 위쪽으로 올라가면 좀 더 빠르게 올라갈 것 같은데 1,200원이 네. 중요합니다. 일단 1,200원 오면 다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네. 조만간일 수 있으니까 꼭 지켜보다가 이번에 꼭 연락 주세요. 네네. 네, 이렇게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미영 멘토입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인가요? 오스코텍이요.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네, 27,940원에 15%요. 27,940원이요? 예, 오늘 사셨어요, 혹시? 예, 예. 빠진 거 많이 빠진 것 같아요. 사봤어요. 지금 많이 빠지긴 했죠. 근데 많이 빠지고 오늘 사면서도 약간 좀 무섭지 않으셨어요? 오늘 예, 좀 무서웠어요. 모든 거 다 너무 많이 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오스코텍도 많이 빠졌지만 다른 종목들도 대부분 좀 많이 빠진 장이긴 했어요. 근데 오스코텍 자체가 워낙에 이 주가가 이 빠지면 조금 위험했던 이제 위험했던 종목이었어요. 지금 거래가 오늘은 97억 정도가 들어왔네요. 그리고 왜냐면 이제 이전에 여기 저점을 좀 잡아줬었는데 이 저점이 무너지면서 이제 확 이제 밀려버린 거거든요. 이거는 단기로만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단기 대응. 네. 왜냐하면 더 이제 만약에 오늘은 하락이 멈춘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그 상승 전환은 안 됐어요. 그죠? 만약에 오늘이 저점이라고 확신할 수 있다면 이거 상승이 나왔어야 되는데 그건 아니라서 일단 27,000원, 27,000원 손절가 잡아두세요. 27,000원. 네. 네, 그리고 만약에 27,000원 그 이상 밀리지 않으면 반등 줄 때 31,000원 정도 부근. 여기서 짧게 그 매도하고 나오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31,000원이요? 네. 27,000원, 31,000원입니다. 네네. 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상담은요.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토요일 날 원주에서 강연 일정이 있는 거 아시죠? 자, 원주 강연에서 저는 토요일 날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